자, 우리 이제 교재 67페이지, 67페이지가 아니라 64페이지입니다. 예, 64페이지에 자, 1번 라인부터 14번 라인까지 밑에 보시면은 소스 코드가 있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이 JPA에 대한 이제 설명을 63페이지, 64페이지 상단의 그 표, 엔티티 생명주기 이제 세부 내용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드로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64페이지 이제 가운데 부분부터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 코드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위에 설명해 보시면은 그 코드 바로 위에 보시면은 설명만 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상품 엔티티, 여기서 엔티티는 테이블과 1대1 매핑되는,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는 테이블 만든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JPA가 알아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요 클래스가 이제 JPA를 통해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티티 클래스가. 그래서 엔티티라고 하는, 요거 그죠? 조금 이제 레벨이 우리가 이전에 또 보던 거하고 또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죠? 근데 일단은 요 엔티티라고 하는 요 애노테이션을 붙여가지고, 우리 요거를 이제 엔티티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죠? 요 유저라는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여기 테이블이 있겠죠? 테이블에 여기 이제 테이블이 여기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유저. 그러면 이 테이블이니까 행과 열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필드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필드, 첫 번째는 아이디, 두 번째는 유저네임, 세 번째는 이메일. 그러니까 얘하고 1대1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다고. 얘하고. 누가 그걸 해준다고요? JPA가 해준다고요. 스프링 푸트, JPA가, 우리가 이렇게 자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주고, 테이블도 만들어, 요 이름 유저라는 이름으로 테이블도 만들어주고, 테이블 안에 필드,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도 만들어주고, 테이블에 타입도, 필드 타입도 요 롱 스트링 요걸 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 타입으로 다 변환해서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DBM 우리가 MySQL 쓰잖아요. 우리가 테이블 안 만들었는데도 MySQL 접속해 보면 얘 실행하고 나서 딱 보면 테이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SQL을 내가 손 안 대고 그냥 자바 코드로만 DB 운동까지 다 해서요. 실제 이제 SQL CRUD까지 작업을 다 하고 테이블 작업까지 다 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엔티티, 상품 엔티티,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는 유저고요. 요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소스 코드, 그래서 상품 엔티티를 만들어서 용서 컨텍스트에 저장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코드를 살펴보자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테이블과 같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요 지금 64페이지 밑에 있는 요 소스 코드는 요렇게, 이거는 유저 테이블이고 이제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티티 클래스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하고 연동시켜 가지고요. 이제 컨텍스트에 저장 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반영하는 거 코드를 한번 보자. 그래서 64페이지 밑에 이제 소스 1번 라인 보시면 아이템 타입의 아이템은 new 아이템 해가지고요. 요 아이템이라는 게 이제 상품이겠죠. 이런 식으로 상품 클래스를 만들고 위에 엔티티라는 애노테이션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클래스가. 그래서 요 아이템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요 65페이지에 거기서 1번 설명 보세요.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할 상품 엔티티를 하나 생성합니다. 돼 있죠. 그러면 상품 엔티티 클래스를 소스를 보여주는 거 아닌데 요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딴 거 없고 그냥 클래스 이렇게 만들고요. 테일브가
얘가 테이블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형태대로 테이블로 내부적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유저지만 아이템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라인에 이렇게 이제 뉴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객체를 만들면은 이렇게 이제 용속성 컨텍스트에 저장할 상품 엔티티 하나가 만들어진다. 뉴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했죠. 아이템을. 그래서 영속성 컨텍스트와 관련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2번에 이렇게 보면은 밑에 이제 아이템 2번 라인에 이제 아이템 객체에 set 아이템 nm이라는 게 아이템 그 상품 이름이겠죠. nm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터. 그다음에 이제 4번 라인 이게 저 설명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4번 라인에 64페이지의 4번 라인에 엔티티 매니저. 엔티티 매니저 타입의 참조 변수 엔티티 EM 엔티티 매니저니까. 그래서 여기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이용해서 앞에 그림 있었습니다. 요거 원리 62페이지에 그림 2-2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처럼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객체에 create entity manager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엔티티 매니저 객체를 리턴 받죠. 생성해서 그 2번 이제 설명이 65페이지 2번 한번 보십시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로부터 엔티티 매니저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객체를 지금 EM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 할당을 해주잖아요. 그죠? 4번 라인에. 그러니까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 설명 왔다 갔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라인 엔티티 트랜잭션 타입의 트랜잭션 참조 변수에다가 EM 요게 이제 엔티티 매니저잖아요. 그죠? 예. 요 엔티티 매니저 객체에 자, get transaction 해서 트랜잭션 객체를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65번에 3번 라인 그 설명에 엔티티 매니저는 데이터 변경 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반드시 트랜잭션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도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할 때 트랜잭션 기억나시죠? 자, 트랜잭션. SQL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 실행이 되든 중간에 실패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이런 이제 작업 여러 개의 이제 작은 그런 이제 부분 SQL 문장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이제 트랜잭션 우리가 은행 입출금 할 때 그 용어 트랜잭션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트랜잭션 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객체를 이제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이제 할당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7번 라인에 트랜잭션 요 트랜잭션 객체를 이제 트랜잭션 시작하는 거죠. begin 메소드 시작했어요. 트랜잭션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트랜잭션 시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라인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엔티티 매니저 EM 엔티티 매니저 객체에 persist 요거 이제 앞에서 이 persist 메소드 설명하는 부분이 63페이지에 그 1, 2, 3, 4 위에 보면 엔티티 매니저에서 이제 실행하는 그 메소드들 있죠. 엔티티 매니저의 이제 메소드 중에서 persist라고 하는 게 요 메소드가 이제 엔티티를 영속성 컨텐츠에 저장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em.persist 라고 이제 그래서 아이템 객체를 여기에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을 이제 자, 영속성 컨텍스트 영역에다가 저장해라. 영속성 컨텍스트 영역에다가 저장해라 하는 게 9번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설명에 65페이지에 생성한 상품 엔티티 자, 요 객체죠. 상품 엔티티 객체가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이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SQL을 보내지 않는 단계다. 그래서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이 공간에 일단 이런 작업을 이제 하고요.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반영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 11번 라인 소스 transaction.commit 되죠. 자, commit 메소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요.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작업한 모든 내용을 적용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커밋을 하죠. 커밋 해버리면 롯백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객체에 커밋 메소드를 실행하는 게 11번 라인인데 여기 이제 5번 설명 65페이지에 보시면 트랜잭션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여기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반영하는 그런 이제 잡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된 상품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된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SQL 문장이 자동으로 JPA가 막 만들어가지고 그죠? 요 객체에 있는 값을 레코드로 테이블의 레코드로 이제 인서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SQL 문장을 지금 이제 작성하진 않죠. 그 JPA가 다 해준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SQL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SQL 문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데이터베이스도 몰라 지금. 그 상태인데 이걸 이제 작업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왜? 이건 자바 코드잖아. 자바만 알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알아서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돼요 하고 그냥 그렇구나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인 물론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객체가 저장되는구나 데이터베이스에 그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SQL 문장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SQL 문장이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생성돼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구나. 실제 이제 이 컨텍스트, 요 persistence 컨텍스트라고 하는 영속성 컨텍스트 영역에 있는 내용을 저장할 때는 트랜잭션 객체 커밋 메소드 사용한다. 그 다음 밑에 이제 em.close, emf.close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em.close 6번. 요 클로즈 하는 보통 자원 반납하는 거죠. em이 뭐였죠? em이 entity manager. 그죠? 7번은 emf.clos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emf라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6번, 7번에서 entity manager와 entity manager 팩토리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한 자원을 반납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우리 요쪽 코드에서는 emf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코드 없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데 그런데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설명을 이해하라고 그냥 나온 거지. 실습용 예제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5페이지에 가운데 이제 영속성 컨텍스트 사용 시 이점 해서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JPA고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럼 여기 JPA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제 핸들링 이게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SQL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 이제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고 이 JPA가 알아서 자바 코드만 우리가 메소드만 딱 넣으면 알아서 다 준다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인 DB에 자료 저장하는 것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JPA가 65페이지 밑에 보면 JPA는 왜 이제 이렇게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하는지, 그죠? 그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유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중간 계층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제 중간 계층을 만들면 버퍼링, 캐싱 등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속성 컨텍스트 영역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에 2-4 영속성 컨텍스트 1차 캐시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원통 모양으로 데이터베이스 있는 게 이게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퍼시스턴스 컨텍스트라고 가운데 있는 이제 실제 요 부분에 자바 코드를 이제 얘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CRUD 하는 작업을 거의 이제 요 퍼시스턴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얘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의 이제 내용을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오른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커밋이라는 트랜잭션에 커밋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면 요 가운데에 있는 퍼시스턴스 컨텍스트에 있는
여기 지금 뭐 1차 캐시라고 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값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반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숫자 그 번호로요 그 실행하는 과정을 붙여놨어요. 그 1번에 보면 자 2L이 뭡니까? 롱 타입의 숫자 2를 얘기하는 겁니다. 롱 타입 2L이니까 리터럴 롱 타입의 리터럴 표시하기 위해서 뒤에 L이라고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ID가 2인 2를 가진 item 2를 이제 조회한다. 그러면 이제 요 1차 캐시에서 ID가 2L인 2인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2번에 보시면 아이템 2 엔티티가 용속성 컨텍스트의 1차 캐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가서요. ID가 2L이 2인 레코드를 가져와요. 어디로? 퍼시스턴스 컨트롤 영역, 컨텍스트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걸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캐시라고 하는 임시 저장 공간이죠. 여기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캐시에 1차 캐시에다가 ID가 2인 이제 회원의 그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2 엔티티를 1차 캐시에 저장한다 돼 있고, 그래서 이제 ID가 2인 아이템 2를 조회하는 어떤 명령을 줬기 때문에 4번의 문제 보시면 아이템 2 엔티티를 이제 반환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또 ID가 2인 아이템을 또 아이템 2를 또 조회해요. 그러면 1차 캐시에 ID가 2인 게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요 ID가 2인 요런 이제 아이템 2라는 요 레코드를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캐시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캐시에 없으면 캐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면은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뒤져 가지고요. 그걸 이제 셀렉트해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퍼시스턴스 컨텍스트. 용속성 컨텍스트 요 영역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 2-4 영속성 컨텍스트 1차 캐시 구조 요거 그림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또 밑에 설명에 그 1차 캐시 동일성 보장 뭐 요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캐시 그 그림에 가운데 있는 요거에 뭐냐?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1차 캐시가 존재하며 맵, 키와 밸류. 우리 자료 구조 중에 자바에서는 맵을 쓰죠. 맵이라는 게 키와 밸류. 그러니까 키가 주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키를 가지고 밸류 값을 이제 찾아오는, 키 가지고 그 밸류 값을 저장하는 그런 이제 컬렉션. 그러니까 자료 구조가 이제 맵인데, 그래서 앞에 값이 키고요, 뒤에 게 이제 밸류 값입니다. 파이썬으로 따지면 딕셔너리 키와 밸류로 이렇게 딕셔너리 값 저장을 읽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엔티티 매니저 .find 메소드 호출 시에 영속성 컨텍스트의 1차 캐시를 이제 조회한다. 그리고 엔티티가 존재할 경우에는 엔티티를 반환하고 그냥 1차 캐시에서 자 내용을 찾았는데 있어요. 그러면 1차 캐시에서 값을 가져오고요. 만약에 1차 캐시에서 없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거기서 셀렉트 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요 퍼시스턴스 컨텍스트 밑 아래에 있는 이제 1차 캐시에 등록해 놓겠죠. 다음에 또 호출하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캐시에 갖다 놓은 게 있으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이제 접근 안 하고 캐시에 있는 거를 이제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 보장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같은 키 값으로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된 엔티티 조회 시에 같은 엔티티 조회를 이제 보장해 준다. 그래서 요 1차 캐시에 저장된 엔티티를 조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동일성 보장해 준다. 그래서 66페이지 뒤에 이제 보면 영속성 컨텍스트 쓰기 지연 SQL 저장소라고 해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그 쓰기 지연 SQL 저장소라는 그 설명 밑에 바로 밑에 있죠. 예. 자, 이제 설명 다 끝나갑니다. 예. 요 페이지까지가 이제 설명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쓰기 지연 그 밑에 설명해 보시면 영수성 컨텍스트에서는 쓰기 지연 SQL 저장소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persistence 컨텍스트 요 영역 안에 쓰기 지연 SQL 저장소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위에 그림 보시면은 그 persistence 컨텍스트 네모칸 안에 원통이 하나 있죠. 쓰기 지연 SQL 저장소 해서 SQL insert 아이템 1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엔티티 매니저에 persist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1차 캐시에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쓰기 지연 SQL 저장소에 SQL문으로 문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 같이 이제 위에 보시면 그 제일 2-5 보고 있습니다. 그림 66페이지고요. 영수성 컨텍스트 쓰기 전 SQL 저장소 거기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자 아이템 1 엔티티를 이제 저장을 이제 하는 거죠. persist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요. 저장 명령을 주면은 요 이제 아이템이 두 군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쓰기 지연 저장소로 가고 또 하나는 1차 캐시로 가는데, 쓰기 지연 저장소로 가는 거는 이제 요 아이템을 인서트하고 하는 인서트하는 SQL 문장이 만들어져서 그 인서트하는 SQL 문장이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캐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값이 밑에 보면 1차 캐시라고 해서 아이디가 뭐고 엔티티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캐시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이제 SQL을 이제 요 쓰기 전 SQL 저장소에 쌓아두고 앞에서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요 persistence 컨텍스트 내용을 물리적인 DB에 저장할 때는 commit이라는 명령을 쓴다고 그랬죠. 트랜잭션 객체 commit, 트랜잭션 commit. 방금 앞에 코드 있었잖아요. 거기 64페이지에 11번 라인, 트랜잭션 객체 commit.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 내용의 SQL 문장들이 실제 이제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러시라는 게 실제 데이터베이스도 플러시라는 걸 쓰거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물리적인 저장소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을 다 이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플러시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모아가지고요. 반영하는 것도 모아가지고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에서 이점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JPA라는 걸 쓰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논리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변경 감지라고 해서 요 이제 JPA는 1차 캐시, 그 위에 1차 캐시 이쪽이죠. 그림에 1차 캐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음 불러온 엔티티의 스냅샷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 1차 캐시에 데이터베이스 값이 있으면 1차 캐시 값을 이용하고요. 1차 캐시에 그 찾고자 하는 값이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오른쪽에 이제 제일 뒤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JPA는 1차 캐시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1차 캐시에 데이터베이스 처음 불러온 엔티티 스냅샷을 갖고 있고, 자, 이 1차 캐시에 저장된 엔티티와 저장된 엔티티와 스냅샷을 비교 후에 변경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 SQL 문장을 쓰기 전 SQL 저장성에 담아두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커밋 시점에 변경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해 준다. 따라서 별도로 이제 업데이트 문을 호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은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JPA 그러니까 우리가 요 이름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create 테이블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 테이블을 CRU라는 SQL 문장을 만들어서 그 SQL 문장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 결과를 보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JPA를 쓰면은 이제 그런 형식을 쓰지 않는다. 그죠? 근데 JPA를 쓰면 왜 그런 형식 안 쓰느냐? JPA는 이제 지금 여기 교재 66페이지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동. 그래서 순수 개발자는 자바 언어로만 지금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SQL 문장을 전혀 안 쓰죠. 그게 이제 사용자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지 않도록도 해주고 사용자가 이런 SQL 문장을 막 만들고 CRUD 하는 그런 걸 안 해도 되게끔 말 그대로 이제 처리하는 부분만 자바 코드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제가 앞에 이제 시간부터 해서 차례도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게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걸 우리가 뭐 외워가지고 뭐 필기 시험식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코드가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다른 코드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앞에서 이제 JSP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뭐 했던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7페이지에는 실제 이제 그 실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실습해봤잖아요. 당연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개발 환경 세팅을 하고 실습할 때 결과를 정상적으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실습 같이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이제 요 앞장에서 했던 거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정상적으로 실행까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은 다시 또 이렇게 여기서 하면서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번 이렇게 했던 것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복습하고 새로운 것도 추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얘도 이제 이렇게 하면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어차피 소스 코드는 책에 소스 코드는 다 있어요. 그거 이제 어차피 이제 보고 여러분들 소스 코드 이해만 하면 그 패턴 이해를 응용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66페이지 설명까지 끝났습니다.